러시아 선박 코로나19 무더기 확진과 관련해 항만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천항 1부두와 3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정산 대천천 계곡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먹다 버린 음식물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청과 환경단체도 계곡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중소제조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분기 경영 상황이 1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조업체들의 3분기 체감 경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 오프라인 동시 상영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작을 비롯해 영화제의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화물을 싣고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은 하루 80-90척이 넘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시민들에게 더 큰 불안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항만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천항에 정박한 러시아 화물 선박 2척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오후 5시 기준 17명입니다. 확진 선원들은 모두 부산의료원에 입원해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 25명은 선박 안에서 격리 중입니다. 지금 배에서 격리하고 있는 분들이 격리가 굉장히 불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선내에서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와 이분들을 시설 격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귀환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선원을 제외한 접촉자는 모두 164명. 다행히 접촉자 검사에서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구멍 뚫린 항만 방역입니다. 이번 사태로 전자검역과 사전신고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기존 항만 방역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 정부는 뒤늦게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일단 입항 선박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 검역을 시행하여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입항 전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선박 출입을 제한하고 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허술했던 작업 과정에서의 방역관리 대책도 마련됐는데 선원과 작업자 간에는 비대면 방식을 적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선박 간 이동 등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천항 일산부두는 오는 26일까지 잠정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작업자의 40% 가까이가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분간 항만 운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때이른 폭염 탓에 금정산 대천천은 주말이면 피서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문제였는데요. 올해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산 대천천 계곡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아닌 쓰레기장에 온 듯합니다. 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요. 검은 비닐봉투부터 일회용 용기들,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본격적인 피서 처리 되기도 전의 모습입니다. 이 계곡은 어떤 상황일까요? 곳곳을 둘러보겠습니다. 7월이 오기도 전 계곡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수박 껍질과 캔 음료, 튜브까지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물가에는 불을 피운 흔적도 보입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금정산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바위 틈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본격적인 피서 처리 되기도 전 평일 오전 풍경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탓에 지난 주말에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불법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벌써부터 음식물과 재활용,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사계절 진짜 사람들이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여기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진짜 애기소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여름이면 판을 치는 불법 음식점 영업도 문제입니다. 대천천을 그냥 당연히 그냥 뭐 하천이니 그 자리에 있으려니 이렇게 좀 너무 좀 등한시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민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의 이런 그 노력들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에도 일정 부분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관할구청은 환경단체, 주민들과 손잡고 적극적인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야외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대천천 너무 지저분하다고 또 민원도 들어오고 무단 투기되는 게 문제라서 이제 지도원들을 위촉해서 계도 활동을 좀 전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얌체 시민들의 실종된 양심이 모두가 즐겨야 할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중소제조기업 250곳을 대상으로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인 경기 전망 지수는 52포인트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부진을 뜻합니다. 또 전체의 68.8%가 코로나19로 인해 2분기 경영 상황이 1분기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상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조업 부문이 큰 타격을 받으며 하반기 생산과 고용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며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자동차 부품공업 협동조합은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245곳인데 코로나19 이후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부품 생산량이 60% 이상 줄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3일 오후 문화복합센터에서 장산구립공원 지정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장산구립공원은 자연공원법 등을 토대로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생태환경평가 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구립공원은 지난해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와 국방부,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구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장산의 100년 대계를 위한 보호를 위해 구립공원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위협한 40대 입주민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쯤 해운대구 중동의 한 빌라 경비실에서 60대 경비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 등으로 20여 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4일 낮 12시쯤 중앙대로 광무교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중 한 차량의 운전자 50대 A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A씨의 동승자 B씨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호가 변경되자 속도를 높이던 A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온 오프라인 동시 영화 상영과 야외 상영 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2살 빈티의 꿈은 유명한 브이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인 빈티의 아빠가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고 빈티는 우연히 또래 친구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번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의 개막작은 프리드리케 미공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말갈량이 빈티와 오카피 클럽입니다. 올해 개막작은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난민 문제를 소재로 해서 그런 이제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다룬 영화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국제경쟁 부문인 레디액션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만 예년과 다름없이 44개국 392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영상문화의 소비자이자 또 창작자,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세계가 개성 있게 표현된 그런 섹션입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집행위원들의 심사로 총 15개국의 40편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비키는 온오프라인 동시 영화제로 운영되고 온라인 심사와 비대면 관객과의 대화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영화를 93편의 영화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요. 심사도 이제 저희들이 해외 손님들이 올해 단 한 분도 이렇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심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요. 지역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동시 상영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 행사들을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자제를 좀 하고 야외 상영을 이제 또 더 늘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영화제로 우리나라에서 첫 발을 내디딘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올해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도 마련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린이 영화제로 성장한 비키는 다음 달 7일 개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강서구 명지 지역 두 곳에 야외 물놀이장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작년에 설치된 신호공원 물놀이장까지 야외 물놀이장이 3곳이 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신호공원에 들어선 어린이 전용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무했던 강서 지역에 처음 들어선 무료 시설입니다. 700제곱미터 규모의 10여 종의 물놀이 기구를 갖췄습니다. 올해는 명지 1동과 2동에도 새로운 야외 물놀이장 2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명지 1동과 2동의 10세 이하 인구 비율은 16%로 부산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명지 1동에 들어설 물놀이장은 LH 부산 진해사업단이 짓습니다. 신호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의 5배 규모로 어린이 풀과 유아풀, 바닥 분수 등이 설치됩니다. 명지 2동 근린공원에 들어서는 물놀이장은 시비 6억 원이 투입돼 신호공원과 비슷한 규모로 다음 달 착공합니다. 강서구는 8월 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애들 놀고 그늘도 많고 애기들 놀기가 정말 좋아요. 지금 애들은 자꾸 이제 날이 더우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갈 시선이 전혀 안 돼가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이 안 돼가 있으니까. 강서구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 물놀이장 준공 시점까지 올여름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여름철 화명과 삼락 생태공원 야외 수영장 2곳을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뉴스 박찬입니다. 민자도로에 대한 부산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민자도로 유지 관리 및 실시 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 민자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 협약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효율적으로 도로를 운영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사업자의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하면 시장이 사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해소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시장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협약에 따른 보조금이나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변경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 부경대가 24일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에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앞서 부경대는 지난 15일 방사선 의과학대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는 해마다 방사선 비상진료 대응 훈련과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비상진료 집중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을 개소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검사,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위한 피폭 및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진행합니다. 선착순 접수 후 개별 인터뷰로 10개 마을 공동체를 선정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부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 지역 해운 항만업계가 25일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부산시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경제부시장 주제로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등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로 항만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부산의 여름 관광지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여행 이벤트 수국수국한 비짓 부산을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부산 관광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부산의 주요 관광지 정보를 둘러본 뒤 직접 방문하고 싶은 관광지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면 50명을 추첨해 수국 생화다발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유채꽃 축제와 수국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5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서서히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비 소식이 있으니 운동은 실내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남부지방은 낮부터,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북부 지역은 새벽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비 소식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대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까지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수 시점과 지역의 변동성 크게 쓰니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